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법조팀 최기철입니다. 오늘 법설외전 세 번째, 역시 텔레그램 성착취범들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올해 만으로 25인 조주빈이 어떻게 이토록 광범위하고 치밀하며 폐륜적인 범죄를 장기간 저지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입수한 일명 조주빈 박사방 채팅 대화록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실 입수한 지는 조금 됐지만 과연 이 대화록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상당한 기간 동안 대화록을 제공한 제보자와 박사방에 참여했던 또 다른 제보자, 경찰 등을 상대로 크로스 체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대화록은 조주빈이 검거되기 6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검거 직전인 지난 3월 5일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참여자들과 나눈 채팅 내용인데 이 아래 한글 11포인트 크기로 옮겼을 때 260페이지 분량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주빈이 이런 천인공노할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상에서만 가능했던 이 철저한 자기 우상화였습니다. 우상화 방법의 갈래는 여러 개인데 우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즉 텔레그램 밖에서도 사회,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물처럼 조주빈이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말에 의문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매우 잔혹한 보복을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순간순간 여유를 보인다고나 할까. 어쨌든 자신이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는 어필을 계속합니다. 타짜에서 냉혹한 조폭두목 곽철룡이 화라나 나도 순정이 있다 하면서 이 치근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법설외전이 주목한 대목은 조주빈 신격화의 가장 큰 줄기인 이 오프라인에서의 영향력 과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손석희 JTBC 사장이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 김웅 프리랜서 기자를 상대로 사기의 행각을 벌이기도 했지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면 조주빈은 범죄에 최적화된 인물을 가상의 인물로 설정한 뒤 그 사람이 돼 살았다는 겁니다. 중국 청도에 사는 1974년생 최선일이 그 인물인데 조주빈이 자신을 이같이 설정한 배경은 공범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라이벌격인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자신은 기성세대 전문가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어 항거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수사선상에 올랐을 경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고아원 출신으로 부모와 수녀님에게 나쁜 기억이 있고 머리가 총명해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했음. 흥신소에서 15년 동안 남의 뒤를 캐는 일을 하던 중 범죄를 저질렀고 필리핀을 통해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 여성과 위장 결혼함. 필리핀에서 수년 동안 산 경험으로 영어에도 능통함. 또 마약 중독자의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쳐 의족 생활 중. 보도를 통해 범행이 공개된 뒤에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김윤기라는 이름으로 범행 계속. 이 정도면 범죄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딱이죠. 조주빈의 이런 설정은 박사방 운영면에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조주빈이 직접 들은 뒷얘기라거나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이라면서 단체 대화방에서 얘기한 연예, 정치 등 풍문은 상당 부분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얘기들은 조주빈이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 때 발생한 사건들이지만 47살 최선일로 그를 알고 있는 텔레그램 이용자들은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주빈이 측근이나 고객들을 철저하게 텔레그램 등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서만 만났기 때문입니다. 후계자라고 알려진 태평양과 공범 이기야, 붓다, 사마귀,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 수족처럼 부린 검은개, 지킬박사, 부마적 등도 그를 실제로 보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족들은 주로 조주빈이 지목한 피해 여성들을 찾아가 범행을 직접 저지른 공범들인데 이들을 포함한 공범들, 이른바 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조주빈보다 훨씬 나이가 많거나 다수의 강력 전과를 가진 인물들도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이들을 이용하면서 큰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로폰을 줬다는 조주빈 주장도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소에게 수고료 정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가상인물 최선일이라는 설정이 그대로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빈이 대화방에서 한 말을 분석해보면 자신이 단순한 성착취 범죄 동영상물을 파는 양아치가 아니라 권력층과 직접 줄이 닿는 거물이라는 주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요 범죄 대상들인 연예인에 대해서는 값싼 노예 수준으로 비하했습니다. 박사방 범행이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조주빈은 언론을 조롱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과시합니다. 지금까지 조주빈의 우상화를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은 무엇보다 조주빈과 공범들 그리고 N번방 운영자들을 온라인상에서 우상화, 신격화한 가장 큰 공범은 바로 이들에게 범죄 자금을 상납한 유료 회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법설회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 기사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설회전 최기철이었습니다.